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던 숫자인 160엔이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일본 정부는 이미 미국과 함께 사상 이례적인 공동 외환시장 개입까지 단행했습니다. 문제는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엔화를 사들여 급하게 방어했지만 시장에서는 다시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로이터는 엔화가 다시 약세를 보이면서 160엔이 추가 개입을 촉발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시장의 경계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가입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유와 식료품 같은 수입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결국 일본 국민들이 내야 하는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7월 도매 물가는 전년 대비 7.2%나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다시 금리 인상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외환시장에 계속 개입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개입만으로 엔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금리를 올리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엔화 강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시선이 9월 일본은행 회의로 쏠리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가 9월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인상된다면 현재 1%인 정책 금리를 1.25%로 올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일본은행 히미노 부총재가 다시 한번 시장에 중요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시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9월 인상을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한번 올리고 끝나는 시나리오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로이터 조사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올해 안에 금리가 1.5%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일본 엔화를 지키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금리를 올리면 그동안 초저금리에 의존했던 일본 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흔들릴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단순히 160엔을 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160엔을 넘는 순간 일본은행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지, 그리고 9월 금리 인상이 일본의 초저금리 시대를 본격적으로 끝내는 신호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음 선택이 엔화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흔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